제25기록 평택 안중 저수지의 재단사 빨간 지붕 계집과 인피 수위의 저주. 수면 아래 감춰진 붉은 집과 30년의 침묵. 기묘한 기록 보관소 25번째 기록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덮어 감추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가라앉은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오늘 기록할 사건은 경기도 평택 안중읍 인근의 한 저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평소에는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평범한 곳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면서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목격되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진흙바닥 한가운데 마치 누군가 살았던 것처럼 놓여있던 빨간 지붕의 계집 하나. 주민들은 처음에 그저 누군가 버린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 발견된 것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를 정교하게 이어붙여 만든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옷이었습니다. 오늘 기록 보관소는 저수지 밑바닥에서 죽은 자들의 살점을 꿰매어온 재단사의 기록을 엽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의 촉감이 유난히 서늘하진 않습니까? 재단사 노인의 광기 어린 탄생 어머니의 허물을 꿰매다. 사건의 뿌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수지 인근 외딴 오두막에 살던 노인 김씨는 원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의 고위 장교들을 위한 맞춤 군복과 가죽 장화를 수선하던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수선공을 넘어 가죽의 질감만 보고도 그 동물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맞힐 정도로 천부적인 감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유년 시절의 비극에서 기인했습니다. 어린 시절 눈앞에서 가죽 공장이 불타며 자신의 어머니가 가죽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을 본 김씨는 화마에 녹아내린 어머니의 피부를 보며 인간의 껍데기는 왜 이리도 연약한가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영원히 타지 않고 썩지 않는 피부를 선물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로 평생을 인피피 연구에 바쳤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과는 철저히 담을 쌓았지만 연고 없는 불황자나 길을 잃은 외지인들에게는 기이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따뜻한 고기국밥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국밥에는 근육의 이완을 돕고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드는 비방의 약초 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오두막 뒷마당의 차가운 수술대에 눕혀졌습니다. 당시 마을 노파의 증언에 따르면 노인의 오두막 뒷마당에는 늘 사람의 형상을 한 빨래들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빨래들은 뼈가 없는 듯 힘없이 나풀거렸고 노인은 그것들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빗질을 했습니다. 노인은 가죽을 벗길 때 조금만 참게, 자네는 곧 영원히 썩지 않는 아름다운 옷이 될 테니까. 이 낡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껍데기를 내가 완성해주겠네라고 다정하게 속삭이며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는 피부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벗겨내기 위해 피해자의 모공 하나하나에 미리 은침을 꽂아 피부를 들뜨게 하는 영적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박피가 끝난 시신들은 머리카락과 손톱만 남겨진 채 저수지 깊은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노인은 그 시신들이 가라앉으며 내뱉는 마지막 기포조차 가죽이 숨을 쉬는 소리라며 기뻐했습니다. 지옥의 7단계 공정 인체 유래 안료와 어금니 단추. 2002년 기록적인 가뭄으로 저수지의 수위가 역대 최저로 낮아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저수지 중앙부 30년간 물속에 잠겨있던 빨간 지붕의 계집을 발견하고 인양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안에 옛날 금괴나 보물이 들어있을 거라 기대하며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현장은 구역질과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계집 안에는 성인 남성의 크기에 맞춘 가죽 코트 2벌과 가죽 장갑, 그리고 머리카락이 그대로 붙어있는 가죽 모자가 정교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법의학팀의 정밀 분석 결과 이 가죽들은 소나 돼지가 아닌 인간의 피부였으며 최소 15명 이상의 신체 부위를 기워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인은 가죽을 가공하기 위해 기괴한 7단계 공정을 거쳤습니다. 1단계 염지 벗겨낸 가죽을 자신의 소변과 소금물 그리고 죽은 자의 진물을 섞은 특수용액에 49일간 절여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합니다. 2단계 유연 사람의 뇌에서 추출한 지질과 지방을 정제한 기름으로 가죽을 부드럽게 무두질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가죽은 실크처럼 부드러워지며 사람의 체온을 기억하게 됩니다. 3단계 착색 피해자의 뼈가루와 말린 혈액을 섞은 천연 안료로 가죽을 깊은 갈색으로 염색합니다. 이 안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4단계 영식 햇볕이 아닌 달빛 아래서만 건조하며
건조하는 동안 노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끊임없이 읊조려 죽은 자의 원한을 가죽 속에 가둡니다. 5단계 재봉 사람의 힘줄을 7일 동안 말려 꼬아 만든 실로 이음새를 꿰맵니다. 바늘은 피해자의 손가락 뼈를 갈아 만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6단계 결속 단추 대신 피해자의 어금니를 정교하게 깎아 구멍을 내고 고정합니다. 이 단추를 채울 때마다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미세하게 들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7단계 축성 옷이 완성되면 그 옷을 입고 저수지 밑바닥에서 피해 제사를 지냅니다. 노인은 이 옷을 입었을 때만 자신이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완성된 옷은 30년의 세월 동안 물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만든 것처럼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옷 안감에는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며 내뱉은 마지막 유언이 바늘로 촘촘히 자수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 옷들을 불멸의 수의라 불렀으며 이를 입는 순간 죽은 이들의 기억과 고통이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수중 오두막의 전시실 가죽 벽지와 얼굴 가면 그리고 박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잠수사들은 저수지 바닥 깊숙한 곳에서 노인이 살았던 오두막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두막 내부는 30년이 지났음에도 형체가 온전했습니다. 잠수사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벽지가 종이가 아니라 인간의 등 가죽을 이어붙여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벽지에는 피해자들의 생전 문신이나 흉터, 심지어 등에 있던 점의 위치까지 그대로 남아있었고 천장에는 수십 개의 은바늘이 낚싯줄에 매달려 물결에 따라 기괴하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피해자들의 얼굴 가죽으로 만든 가면 수십 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밤 이 가면들을 번갈아 쓰며 거울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했습니다. 가면들은 눈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동자의 실핏줄과 속눈썹까지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오두막 지하의 비밀 전시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죽이 완전히 벗겨진 채 투명한 화학 용액 속에 담겨 박제된 시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죽을 취한 뒤 남은 근육 조직조차 예술품이라 부르며 보존했습니다. 박제된 시신들은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들의 손등에는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바늘로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원단 제공 1978년 5월 12일 김모지. 질감 최상. 잠수사 중 한 명은 그곳에서 기이한 환청을 들었습니다. 내 옷이 아직 덜 말랐어. 어깨 부분이 좀 껴. 자네 어깨가 딱 좋아 보이는군이라는 노인의 목소리와 함께 수천 명의 젖은 속삭임이 물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노인이 죽어서도 물밑에서 재단사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법의학자와 형사의 비극 신체 전이와 대물림되는 허물. 사건 당시 사체를 검안했던 법의학자 정 박사의 비공개 기록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인피코트의 질감을 확인하기 위해 맨손으로 만진 직후부터 내 손등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며칠 뒤 내 손등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흉터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가죽옷에 깃든 타인의 영혼이 내 육신을 새로운 거처로 삼아 잠식하는 것 같았다. 정 박사는 이후 온몸의 피부가 타인의 허물로 뒤덮여 껍질을 벗겨내야 하는 기이한 증상을 겪다가 어느 날 자신의 피부를 스스로 재단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실종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박 형사의 일기 또한 소름 끼칩니다. 어제부터 내 몸에서 썩은 저수지 물 냄새와 가죽 탄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면 내 목 뒷덜미와 척추 라인에 따라 누군가 시침질을 해놓은 듯한 붉은 점들이 줄지어 있다. 재단사가 나를 다음 원단으로 점 찍은 것이 분명하다. 옷을 입을 때마다 누군가 내 살점을 꼬집는 듯한 통증에 잠을 이룰 수 없다. 박 형사는 결국 사건 종결 직후 자신의 온몸에 정교한 바느질 자국을 남긴 채 마치 가죽만 남은 미라처럼 변해 사망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당시 발견된 유일한 생존자 최 씨였습니다. 그는 발견 당시 혀가 잘린 채 실어증에 걸려 있었는데 오직 필담으로만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가 종이에 휘갈겨 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은 죽지 않았다. 그는 물 자체가 되었고 우리가 입는 모든 옷의 실오라기는 그의 머리카락이다. 그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와 연결된다. 그는 지금 당신의 옷깃 뒤에도 숨어 있다. 우리는 그의 거대한 수위를 채우는 작은 조각들일 뿐이다.
최 씨는 이 글을 남긴 직후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 삼키며 자살했는데 신기하게도 그가 사용한 옷감은 일반적인 면이 아니라 인간의 표피와 완전히 동일한 성분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적 저주 옷장 속의 침입자와 피팅룸의 눈동자. 저수지의 재단사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평택과 안성 일대 그리고 전국 각지의 헌호 수거함 근처에서는 기괴한 목격담이 들려옵니다. 밤마다 헌호 수거함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뼈만 남은 노인의 뒷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노인은 이제 저수지를 벗어나 우리가 버린 옷들을 수거하고 그것들을 다시 영적인 실로 꿰매어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당신이 중고로 산 가죽 자켓 혹은 선물 받은 빈티지 코트. 그 옷감의 이음새를 자세히 보십시오. 만약 실의 색깔이 사람의 핏줄처럼 붉거나 바느질 자국이 비정상적으로 촘촘하다면 그것은 재단사의 손길이 닿은 물건입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노인의 실에 꿰매어집니다. 최근 유행하는 타이트한 가죽 소재나 전신을 압박하는 패션들이 사실은 재단사가 인간의 치수를 더 정확히 재기 위해 퍼뜨린 유행이라는 설도 존재합니다. 당신이 유행을 따를 때 재단사는 당신의 목덜미 뒤에서 바늘을 들고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참 좋은 원단이야. 이 정도면 코트 소매를 만들 수 있겠어 라는 속삭임과 함께 말이죠. 또한 일부 의류 매장의 피팅룸 거울 속에서 노인의 눈동자를 봤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새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는 그 찰나 노인은 이미 당신의 가죽을 어떻게 재단할지 결정을 내린 뒤일 것입니다. 특히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대물림되는 피부 허물이라는 저주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건 피해자의 자손들은 성인이 되면 이유 없이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을 겪는데 그 벗겨진 피부의 모양이 마치 노인의 코트 조각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단사가 한번 손을 댄 가죽은 대를 이어서라도 반드시 회수한다는 집요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옷을 입기 전 반드시 등 뒤를 확인하십시오. 오늘 기묘한 기록 보관소가 봉인 해제한 평택 저수지 재단사 사건 어떠셨습니까? 인간의 뒤틀린 집착이 죽음을 넘어 영적인 공포로 진화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던 의복은 가장 위험한 흉기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빨간 지붕의 상자 같은 것이 구석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당신의 등 뒤에서 미세한 바느질 소리가 들리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곳을 벗어나십시오. 재단사는 이미 당신의 치수를 모두 쟀고 이제 마지막 바느질만을 남겨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피부 위로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의 수위가 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당신의 옷깃 사이에 숨겨진 바늘이 당신의 목을 찌르기 전에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옷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입고 있는 것은 옷이 아니라 누군가의 뺏긴 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주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피부가 누군가의 코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재단사의 바늘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해줄 유일한 갑옷입니다. 다음 26화부터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부른 실제 범죄의 기록, 실화 범죄 아카이브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청주의 어느 아파트, 7년간 실종되었던 남편이 거실 벽장에서 시멘트에 굳은 채 발견된 사건.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여있던 스토커의 일기장. 제26기록 시멘트 벽장 속의 연인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부디 꿰매어지지 마십시오.